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식초는 소스를 만들 때 또는 채소와 고기의 맛을 돋우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식초가 암, 동맥경화, 아토피, 치매, 강경변, 신장병, 소화불량 등 각종 병의 원인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식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과학이자 발효공학의 정점으로서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자연치료제나 건강장수식품은 없다고 합니다. 단 아무 식초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조식초나 합성식초는 각종 병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누룩이나 효모로 자연식품을 몇 년간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식초를 먹어야 합니다. 여기 천연식초에 관해 국내 최고 식초 명장이 계시는데요. 20년 동안 전통 천연식초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식초 박사인 이 책의 저자 구관모 식초박물관 관장입니다. 그 역시 한때는 각종 염증과 간병견에 시달리며 삶에 희망이 없었는데요.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구원자가 바로 천연식초입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가 자연 치유력을 돕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소염제며 청열제입니다. 천연식초를 마시고 산천을 걷고 달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 암에 걸릴 일도 없고 암을 고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연식초는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효소를 가장 많이, 가장 고품질로 공급해 줍니다. 때문에 천연식초는 우리가 걸리는 거의 모든 병에 효과를 보이며 어디까지나 일종의 음식이기에 독성이 없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 산삼보다 귀한 항암치료제인 천연식초의 효능과 왜 아무 식초나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식초라는 단일 식품이 노벨상을 3회나 수상했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1945년 핀란드의 바르타네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루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자 유산균의 제왕이어서 장 기능을 좋게 한다. 즉 장내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나 치질, 대장암을 예방한다. 또 식욕이 없을 때 음식에 식초를 뿌려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신맛은 상상만으로도 입속의 타액샘을 자극하며 유액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세균이 살균되지 않고 위 점막에 기생하게 된다. 이것이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정치하면 위하수가 되고 위로 올라오면 식도염이 된다. 인간이 별다른 존재인가?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루초산이다. 소화효소와 유산균의 제왕 천연식초.
효소는 대체의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건강한 식생활의 필수 요소다. 가공식품의 범람 속에서 유해 독소를 제거하여 몸을 정화하고 과잉된 영양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명과 몸의 노화 역시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들며 체내 대사 과정의 속도를 원활하게 한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보조적으로 섭취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 또는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 근무력증 같은 퇴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이다. 천연 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등의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기서 발효와 효소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제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향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향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에 혈관 안에 생긴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 분해에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활동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시, 과로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식초를 마시면 2시간 안에 피로가 가시고 탁한 소변도 맑아진다. 이것은 영국의 크레부스 박사와 미국의 니프먼 박사가 연구하여 발견한 정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대사 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여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1953년 크레브스 박사와 니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요리에 사용하는 중요한 양념이면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이 커서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즉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그러면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크레부스 박사는 수많은 생체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으로 입증되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하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부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했다.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는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 그 과정 중에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 온갖 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 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식초가 체온을 올린다. 저체온은 만병의 원인. 일본의 의학 박사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에서 6배로 강해진다고 했다. 최근 50년 동안 체온이 1도가량 낮아지면서 현대인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바뀌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은 물론 거의 모든 질병에 노출된다. 먼저 감기, 폐렴, 기관지염,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천식과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궤양성 대장염이나 누머티즘 등 자가 면역 질환에도 걸리기 쉽다. 체온이 떨어지는 만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혈압도 올라간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의 혈전증, 담석이나 요로결석 등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도 쉽게 발병한다. 암 환자들의 체온은 당연히 정상 체온보다 낮다. 노벨상이 입증하는 인류 최고의 자연치료제인 천연식초를 마시면 체온이 상승한다. 즉,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피로와 노화의 원흉인 젖산 발생을 억제하고 체외로 배출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 체열이 올라가 암세포가 도망가는 상황이 된다. 발이 시려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완벽한 천연식초 가운데 하나인 다슬기 식초를 마시고 속보로 걸어보라. 단기간에 발이 시리고 아픈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환자인 양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다. 숨이 차서 폐활량이 높아지도록 속보로 걷거나 달려야 한다. 등산을 해도 좋다. 천연식초는 효소의 제왕이다. 설탕에 절인 과일이나 산야초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4해불이라는 효소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인공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간장이 하는 일을 하려면 대형 고층 빌딩에 상당한 공장이 있어야 하고, 대내 측기업이 하는 일을 하려면 15kW의 전력이 필요하다. 대내 폐질의 기둥을 청사진으로 찍으면 미국 예산의 1000배나 되는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체의 효소는 36.5도의 체온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효소와 산소인데 효소는 발효식품으로 산소는 등산으로 공급하면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계로 식초를 만들지만 일본은 자국의 전통 식초를 항아리에 자연 발효시켜 마시는 식초 선진국이다. 일본의 식초 정보가 홍수처럼 들어오고 천연식초의 효능이 좋다며 책을 내고 언론에 발표해봐야 시중에는 천연식초가 없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시장에서 빙초산 합성식초나 알코올 양조식초를 사다 먹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얻는다. 시장의 알코올 식초에다 무정란을 녹여 초란을 만든다는 엉뚱한 사람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식초를 모르는 것이 낫다. 천연식초는 모든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지고 변질이 잘 되며 숙성기간이 수년씩 걸리므로 웬만한 중산층도 사 먹기가 어렵다. 필자는 식당에서 내놓는 초장이나 생채 무침은 먹지 않는다. 천연식초를 쓸 리가 없으니 말이다. 5,000원짜리 비빔밥에 들어가는 참기름이나 고추장, 달걀 프라이 역시 먹지 않는다. 그 가격에 좋은 재료를 쓸 수 없고 달걀 역시 무정란일 가능성이 크다. 참기름 대신 참깨를 먹으면 되고 고추장이야 안 먹어도 되지만 식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양념이 아니다. 공해와 가공식의 범람으로 천연살균제와 해독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한 식초 없이 자연식을 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식초는 공기와 수질, 세균에 민감하기에 도시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나 처음 한 번만 성공하면 식초를 만드는 균이 확보되어 그 뒤부터는 훨씬 만들기가 쉽다. 일본의 어느 여성이 식품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이 태아의 두뇌를 좋게 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아미노산을 아지노모토, 화학조미료로 착각하고 몇끼 아지노모토를 한 숟가락씩 국에 타 먹었더니 백혈병에 걸린 백치를 낳았다고 한다.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식품은 절대로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먹을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유행 따라 먹는 것도 아니다.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은 산소의 이용률을 높여 피로와 노화의 원흉인 젖산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2차 노벨상으로 입증받은 천연식초의 효능이다.
천연식초는 이웃집 아줌마가 몸에 좋다더라. 식초요법으로 병을 고쳤다더라며 권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3번의 노벨상 수상이 입증하는 최고의 과학이다. 가장 좋은 암 예방 치료법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생수에 천연구연산 성분이 가득한 다슬기 식초를 타 마시고 매일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공기 좋은 곳에서 꾸준히 걷고 달리는 것도 좋고 등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등을 해도 좋다. 유산소 운동은 좋은 산소 치료법 중 하나다. 천연식초는 마셔라. 식물은 땅에서 끌어올린 물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든다. 이 포도당은 당분자가 하나인 단당류인데 이것이 수백 수천 개씩 결합하여 이당류와 다당류가 되고 식물 곳곳에 저장된다. 사람의 침 또는 엿기름 속에 함유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는 식물의 다당류를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하는데 이를 당화라고 한다. 당화 과정을 거친 이당류나 단당류가 누룩이나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발효되면 술이 된다. 그리고 술이 초산균에 의해 다시 한 번 더 발효되면 마침내 탄수화물의 최종 발효 산물인 천연식초가 된다. 이 과정이 탄수화물 대사의 일생이고 천연식초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정상에 오른 발효식품의 제왕이다. 유럽에서는 포도주를 발효시킨 발사믹 식초가 유명하고 미주에서는 사과를 발효시킨 사과식초,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곡물을 발효시킨 현미식초가 대표적이다. 과일로 만든 식초는 누룩으로 빚은 곡물초보다 효소의 역사가 떨어진다. 천연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온갖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다. 식초의 시큼한 맛은 바로 초산에서 나오는데 발효 과정에서 초산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초산 이외에도 구연산, 사과산, 포도산, 주석산 등 60종 이상의 다양한 유기산이 형성되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 밖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리활성 물질도 가득하다. 식초의 또 하나 신비로운 점은 식초 속 유기산들은 산성물질이지만 대사에 참여하면 인체를 알칼리화시킨다는 점이다. 인체의 pH는 거의 중성이지만 스트레스, 과로, 유해 음식 섭취 등으로 쉽게 산성화되곤 한다. 체내 환경이 산성화될수록 염증, 종양, 암 등이 잘 생기므로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식초는 병고의 인생을 100세의 장수자로 인도하는 위대한 안내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연식초는 그 자체가 최고의 해독제이고 소염제이며 청열제다. 식초는 음식을 조리할 때 고기나 생선에 기생하는 유해세균을 죽이고 채소나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이나 독소까지 제거한다. 그 밖에도 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천연식초를 가까이 하라. 알코올 양조 식초는 피하라. 식초가 되는 초산균의 먹이는 바로 알코올이다. 발사믹 식초는 포도주의 알코올, 현미식초는 청주의 알코올이 먹이로 쓰인다. 그렇다면 양조 식초는 어떤 알코올을 쓰는 것일까? 바로 주정이다. 주정은 최초에 발효된 술을 여러 차례 증류에 얻어낸 순도 99% 알코올 농축액을 말한다. 이 주정을 희석하여 제조한 것이 알코올 식초다. 어쨌든 이 주정에 초산균을 넣어 기계로 속속 발효시키면 단 며칠 만에 우리에게 익숙한 식초, 바로 알코올 양조 식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양조 식초도
발효 과정을 거쳤음에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순도 99%의 정제 알코올인 주정에는 발효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산이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 물질이 없다. 따라서 양조식초는 신맛을 내는 초산 성분 외에 천연식초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게다가 숙성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열과 냉각을 거치면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나 효소도 생겨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을 내는 화학향료를 첨가하면 더 문제가 있는 식초로 변신한다. 첨가제는 한마디로 간과 신장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다. 앞서 천연식초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최고 자리에 오른 살균제와 해독제라면 정제주정을 이용해 속성 발효시킨 양조식초는 이 관문을 다 생략하고 낙하산으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실력 없는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듯이 이런 낙하산 식초가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특급 호텔이나 일식 횟집에서 일하는 유명한 요리사들은 과연 어떤 식초로 요리를 할까? 제대로 된 식초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알코올이나 빙초산을 사용하는 요리사들을 진정한 요리사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무조건 알코올 양조식초는 피하라. 빙초산 합성식초는 버려라. 빙초산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성분이다. 빙초산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주로 비닐의 원료나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섬유의 가공 및 염색 용도로 사용한다. 앞에 얼음 빙자를 붙이는 이유는 상온에서 빙초산이 얼음 같은 결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빙초산 합성식초의 맛을 내기 위해 가미하는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구연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물엿 등은 우리 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이다.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악화하는 주범이기도 하며 인체의 점막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한다. 몇몇 양심적인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고깃집, 냉면집, 분식점 등의 테이블에 놓인 식초병은 10중 8구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이다. 회를 찍어 먹는 초고추장, 피자와 함께 먹는 피클, 숙취에 좋은 보고탕, 냉면에 넣는 식초, 중국집에서 먹는 알싸한 해파리 냉채, 단무지 등에도 빙초산이 들어가곤 한다. 왜 굳이 몸에 좋지 않은 빙초산을 쓰는 것일까? 이는 빙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순도 99% 이상의 빙초산 1리터를 2,000원에서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물값보다 싼 가격이다. 보통 요리에 쓰는 식초의 산도는 5% 정도인데 빙초산 원에 1리터면 산도 5%짜리 식초를 20리터나 만들 수 있다. 리터당 100원짜리 식초가 탄생하는 셈이다. 일반 양조식초의 10분의 1, 천연발효 식초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다. 게다가 빙초산은 적은 양만 써도 신맛이 강해서 요리가 깔끔해 보인다. 그에 비해 천연식초는 많은 양을 써야 신맛이 나므로 초무침의 국물이 흥건해지기 일쑤다. 식당에서는 빙초산처럼 칼칼한 신맛이 나지 않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한다. 해로운 빙초산이 식당 주인들의 무지와 소비자들의 잘못된 기호로 수명을 지속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제대로 만든 천연식초는 비싸긴 해도 오래도록 먹을 수 있다. 1리터짜리 한 병만 사면 1년은 먹을 수 있다. 수십만 원 하는 영양제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노벨상을 3회나 받은 천하제일의 영양제인 식초에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심지어 가정에서 김밥을 쌀 때 넣는 단무지에도 빙초산이 혼합되어 있으며 농촌 할머니들은 집에서 식초를 만들 때 초원료로 빙초산을 넣는다. 슈퍼마켓에도 버젓이 빙초산 원액이 판매되고 있다. 옛날에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음식을 조리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주부가 자연식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한 집안이 병고에 허덕이게 된다. 천연식초는 노벨상이 입증하는 최고의 과학이며 양념의 제왕이다. 양념의 본뒷말은 양념으로, 제대로 만든 양념은 약이라는 뜻이다. 좋은 양념을 먹으면 내 몸의 신진대사에 신바람을 불어넣고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떨쳐낼 수 있다. 하지만 해로운 양념을 자꾸 먹으면 대장에 독소가 차서 시궁창에 지모이듯 온갖 병을 불러들인다. 몸도 마음도 축 처지고 우울해진다. 양념이 약일진데 이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식재료가 음식의 몸이라면 양념은 음식의 혈액이다. 혈액이 깨끗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혈액이 탁해지거나 오염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혈액 역할을 하는 양념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비싸고 질 좋은 유기농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건강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식재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빙초산 합성식초는 버려라. 식초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법. 흑초. 흑초란 곡물초, 즉 천연 현미식초가 3년 이상 숙성되어 검은빛이 나는 식초를 말한다.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하거나 하루 3회 식후에 소주잔 한 잔 정도를 4에서 5배의 찬물에 섞어 마시면 된다. 식초는 그 자체가 소화효소로 소화를 촉진하고 위와 장내 부패균과 헬리코박터균을 죽여 위암, 대장암을 예방한다. 초란. 초란은 식초와 달걀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를 말한다. 초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정란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6,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칼슘으로 변하고 달걀의 흰막은 공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으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식초에 녹아있는 초산칼슘은 소화 흡수를 돕고 허약 체질을 보양해준다. 초밀란. 초란에 벌꿀을 혼합하면 식초의 신맛은 줄어들고 벌꿀과 화분의 독특한 맛과 향이 가미되어 맛있는 초밀란이 만들어진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진화된 생명체일수록 새끼를 위해 많은 영양분을 준비한다. 물고기보다는 개구리, 개구리보다는 조류가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한다. 회복기 병자에게는 초밀란이 좋다고 역설했다. 산삼, 녹용, 해구신, 웅담보다 천연식초에 녹아있는 유정란의 한 알이 더 건강에 좋다는 뜻이다. 천연 요구르트. 우유 200ml에 천연 식초 30ml를 넣어 잘 섞으면 식초 속의 유산균이 발효하여 천연 요구르트가 된다. 초밀란을 섞으면 신맛이 완화되고 달콤하며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 초콩. 콩과 식초를 1대3 비율로 섞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먹으면 된다. 꿀을 첨가해서 먹어도 좋다. 완성된 초콩은 냉장 보관하여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한 숟가락씩 씹어 먹거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 넣으면 좋다. 다슬기 식초. 다슬기, 오미자, 생강, 도라지,
온나무 꿀로 빚어서 단순한 식초보다 효능을 극대화했다.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인 각종 유해 물질을 몰아낸다. 기름진 음식이나 공해 음식을 먹어 속이 불편할 때나 음주 전후에 마시면 간장, 신장의 무리가 덜 가고 숙취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자연의학은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 자연의학이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회복시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채우기보다는 비워서 이루어지는 치료다. 우리 몸에는 2명의 의사가 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그 2명의 의사를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1명의 의사는 입이고 또 1명의 의사는 팔이다. 즉 자연의학의 양대 기둥은 단식과 걷는 것이다. 밤늦게 먹는 것은 귀신밖에 없다. 암은 과부하로 자정 능력을 잃으면서 생긴다. 자연의학은 무엇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독소가 해소되면 인체가 지닌 자정 능력으로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자정 능력을 주도하는 것은 간이다. 암 환자는 간에 독소가 쌓여 있기 마련이다. 간에 쌓인 독소를 가장 빨리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단식이고 둘째는 식초를 먹는 것이다. 먹어서 간이나 혈관, 신장에 쌓인 독소를 해소하는 것은 식초밖에 없다. 병중에 있는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는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소식하기 바란다. 간을 보호하는 전통 식초. 오랜 옛날부터 필요할 때나 음주 전후에 식초를 마셨다. 최근 일본에서는 알코올성 간염을 예방하는 식초 음료가 등장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자. 식초는 인류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누룩균과 함께 유산균과 유기산 등을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식초의 초산균은 직접 간세포에 작용하여 살균, 해독, 이뇨, 합성을 돕고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한다. 자연계에는 많은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수중, 우리의 손과 몸 안에도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다. 그중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유산균을 비롯한 식초의 유기산, 조산, 구연산, 사과산, 포도산, 주석산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려면 크레브스 회로라는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물질이 바로 천연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이다. 만약 생화학적 과정에서 유기산이 부족하면 영양물질이 불완전 연소하여 젖산 같은 피로물질이 근육이나 뇌 속에 쌓이게 된다. 피로물질이 축적되면 결국 인체의 화학공장인 간을 손상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발효식품에는 식초, 된장, 김치, 간장, 청국장, 고추장 등이 있고 우유에 종균을 넣어 만든 여러 가지 발효 요구르트가 있다. 유산균 식품을 섭취해서 얻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내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나쁜 균이 있다. 유기산은 발암물질을 독이 없는 물질로 분해하거나 흡착한다. 장내 환경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식초에 올려인 누룩균과 장내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룩균이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살게하여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도 편안해진다. 일본의 식초 문화. 식초 양조장은 일본 전통식품의 자랑거리가 되어 해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만 해도 10만 명이나 된다. 식초 생산품 또한 다양하여
천연 식초가 혼합된 비누, 지아, 사탕,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숙취 해소용 음료, 초지개미에 글루코사민을 넣어 만든 관절염 치료제까지 있다. 남쪽 바다 가고시마 해변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항아리를 늘어놓고 내 앞에 태서 전통 방식대로 식초를 빚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저력을 느꼈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아리에서 자연 숙성하는 식초는 만드는데 최소 1년 이상, 길면 10년까지 걸리지만 기계로는 단 20일 만에 수십 톤을 만들 수 있다. 일본에 기계가 없어서 변질도 잘 되고 손이 많이 가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겠는가. 식초나 된장은 자연 발효된 것과 기계로 급조한 것은 맛과 효능이 분명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알코올 양조 식초를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 주부들은 30년 전에 이미 알코올 식초를 버리고 자국의 전통 식초인 흑초를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의 식초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앞서 있는 셈이다. 눈이 핑핑 도는 디지털 시대에 30년이라니 참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일본의 식초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자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식초 공장이 몇 개 생겨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물값보다 싼 알코올 식초를 먹던 소비자들이 그보다 가격이 10에서 20배 비싼 천연 식초를 외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초는 밀로 누룩을 빚고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뒷산에서 캔 더덕풀이나 우물가에서 자란 석류 등을 넣을 뿐 쌀로만 만들지 않는다. 종류도 다양하다. 쑥, 생강, 감초를 넣으면 쑥초, 풀잎, 배, 생강, 대추를 넣으면 송엽초, 인삼을 넣으면 인삼초, 마늘을 넣으면 마늘초가 된다. 그 반면에 일본 식초는 쌀로 누룩을 만들고 고두밥도 쌀로만 만드는 곡물초가 대부분이다. 즉 곡물과 약초, 과일이 한 항아리 안에서 숙성된 우리나라 식초는 일본 식초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영양가도 훨씬 많고 풍미도 깊다. 일본 식초는 술을 만드는 과정이 없어 약초를 혼합하기도 적당하지 않다. 만일 다슬기 식초가 일본에서 생산된다면 일본인들은 흑초는 금액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탐복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